국가도 구하지 못한 캄보디아에 갇힌 아들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22살 민수는 또 한 번의 불합격 통보 문자를 받고 침대에 쓰러진다. 방문 너머로 들리는 부모님의 한숨소리가 가슴을 찔러온다. 대학을 중퇴한 지 1년, 알바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며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던 그날 밤 SNS를 무심코 넘기던 민수의 손가락이 멈춘다. 화려한 광고 배너가 눈에 들어온다. 입국 축하금 1천만 원, 월급 2천만 원 보장, 숙식 무료 제공, 해외 IT 기업 콜센터 근무, 캄보디아 푸놈펜. 민수는 댓글을 읽어내려간다.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후기, 통장 캡처 사진, 깨끗한 숙소 인증샷들.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낸다. 박영수는 식탁에 놓인 광고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린다.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딨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사기다,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로 생활비를 보탰다. 이제 자신이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 차례라고 생각했다. 3년만 일하고 돌아와서 집을 사드리겠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애원한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2주 후 민수는 짐을 쌌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손을 잡았지만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금방 올게요. 인천공항. 민수는 출국장을 지나며 핸드폰으로 부모님께 문자를 보낸다.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비행기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내다본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민수 씨 맞으세요?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차에 오른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거리, 오토바이 행렬, 열대나무들.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다. 차는 점점 외곽으로 향한다. 30분쯤 지나자 건물 하나가 나타난다. 철문과 높은 담장, CCTV가 즐비한 회색 건물. 여기가 회사예요? 민수가 묻는다.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보안이 철저해서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다. 한 방에 들어서는 순간 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린다. 민수는 황급히 문을 두드린다. 저기요. 밖에서 차갑게 대답한다. 내일부터 교육 시작이야. 조용히 있어. 민수는 그제야 깨닫는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문자를 보낸다. 도착했어, 아빠. 걱정 마.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자 둘이 들어온다. 핸드폰 내놔. 민수는 저항하지만 순식간에 빼앗긴다. 그리고 주먹이 날아온다.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다. 서울의 박영수는 아들이 보낸 마지막 문자를 읽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잘 도착했구나. 하지만 그 뒤로 아무 연락도 없을 줄은 몰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수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지만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다. 바쁜가 보다, 적응하느라 힘들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이 엄습한다. 영수는 민수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낸다. 민수야, 괜찮니? 연락 좀 해줘. 아빠 걱정된다. 전화를 걸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들린다.
어머니는 밤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정리하며 운다. 영수는 경찰서를 찾아간다. 실종 신고를 하려 합니다. 담당 경찰은 서류를 작성하며 묻는다. 마지막 연락이 언제였나요? 도착했다는 문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한 달 전입니다. 경찰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젓는다. 카톡 메시지가 읽음 표시로 되어 있네요. 본인이 읽고 있다면 실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바빠서 답을 못하는 거겠죠. 영수는 목소리를 높인다. 한 달 동안 한 통의 연락도 없는 게 정상인가요? 하지만 경찰은 해외 케이스는 관할이 다르다며 대사관에 연락해보라고만 한다. 외교부에 전화를 걸고 대사관 메일을 보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다. 현지 경찰과 협조 중이며 본인 의사로 체류 중이라면 개입이 어렵다는 것. 영수는 절망한다. 한인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통화를 시도하지만 연결조차 쉽지 않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난다. 영수는 밤마다 카톡창을 켜놓고 잠든다. 읽음 표시가 떠 있는 회색 말풍선들. 그 작은 글자 하나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어느 날 밤 영수는 또다시 메시지를 보낸다. 민수야, 아빠 목소리 듣고 싶다. 그냥 한마디만 해줘. 살아만 있어라. 메시지는 또다시 읽음 표시로 바뀐다. 영수는 눈물을 흘린다. 읽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답이 없는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혹시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영수는 인터넷을 뒤진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인신매매. 검색 결과에 나오는 기사들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실제로 수십 명의 한국인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려갔다는 내용이다. 폭행, 감금, 강제노동. 영수는 손이 떨린다. 설마 우리 민수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하다. 이미 사기 조직한테 잡혀간 거야. 포기하는 게 나아. 찾으려 가봤자 너만 위험해져. 영수는 화를 낸다.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경찰도 정부도 친구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날 밤 영수는 결심한다. 직접 가야겠다.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회사에 휴직계를 낸다. 상사는 황당해하며 묻는다. 갑자기 왜요? 영수는 담담히 답한다. 아들을 찾으러 갑니다. 캄보디아로. 아내는 붙잡으며 운다. 당신까지 잃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영수의 의지는 확고하다. 걱정 마. 꼭 데리고 올게. 영수는 여권을 챙기고 항공권을 예매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문자를 보낸다. 민수야,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푸놈펜 공항에 내린 영수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힌다. 낯선 언어, 낯선 얼굴들,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고 한인의 주소를 보여준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한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푸놈펜 시내.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무시하며 질주하고 노점상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다. 영수는 민수가 이 거리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한인의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두드린다.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며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무슨 일이세요?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한다. 아들이 취업 사기를 당해 이곳에 왔는데 연락이 끊겼다고. 남자의 표정이 굳는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에서 남자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준다. 여기 신고된 케이스만 해도 50건이 넘습니다. 실제론 몇 배는 더 될 겁니다. 대부분 20대 초반 청년들이에요. 영수는 서류를 넘기며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얼굴 사진들을 본다. 모두 밝게 웃고 있는 사진들. 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한숨을 쉰다. 모릅니다.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건물들이 외곽에 있고 중국계 마피아들이 운영하거든요. 현지 경찰도 손을 못 댑니다. 영수는 주먹을 쥔다. 그래도 찾아야 합니다. 단서라도 알려주세요. 남자는 지도를 펼쳐놓고 몇 군데 지역을 표시한다. 이 근처에 그런 건물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영수는 지도를 사진으로 찍는다. 그리고 한인 식당들 리스트를 받아 나선다. 첫 번째 식당에 들어가 민수 사진을 보여준다. 이해 본 적 있으세요? 주인은 고개를 젓는다. 두 번째, 세 번째 식당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영수는 지쳐간다. 해가 저물고 거리에 불이 켜진다. 영수는 한 노점에서 물을 사 마시며 잠시 쉰다. 옆에 앉은 현지인이 영수를 쳐다본다. 한국 사람?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현지인은 어설픈 한국어로 묻는다. 무슨 일로 왔어요? 영수는 민수 사진을 보여준다. 아들 찾으러 왔습니다. 현지인은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변한다. 이 사람 본 것 같아요. 영수는 벌떡 일어선다. 어디서요? 언제요? 현지인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킨다. 저쪽 외곽에 있는 건물이에요. 한 달 전쯤 본 것 같아요. 창문 너머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 건물 위험해요. 중국 사람들이 지켜요. 총 있어요. 영수는 심장이 쿵쾅거린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지인은 지도에 표시를 해준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영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지역으로 향한다. 차는 점점 어두운 외곽으로 들어간다. 가로등도 없는 길, 인적이 드문 황무지. 멀리 건물 하나가 보인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 경비가 서 있는 정문. 영수는 차를 멈추게 하고 멀리서 건물을 바라본다. 저 안에 민수가 있을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한인회에 전화를 건다. 건물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남자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린다.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하지만 영수는 전화를 끊고 건물을 응시한다. 민수야, 기다려라. 아빠가 꼭 데려갈게. 영수는 한인의 사무실로 돌아와 본 건물에 대해 설명한다. 한인의 관계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켠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캄보디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다. 이미 수백 명의 한국인 청년들이 같은 방식으로 끌려왔다는 내용이다. 관계자는 설명을 이어간다.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감금되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도박 사이트 운영 같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강제 동원됩니다. 영수는 얼굴이 창백해진다. 나올 수는 없나요? 관계자는 말을 잇지 못한다. 잠시 후 무거운 입을 연다. 탈출하다가 걸리면 폭행은 기본이고 정기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면 살해당하기도 해요. 시신은 인근 강에 버려집니다. 영수는 주저앉는다. 눈앞이 캄캄하다. 관계자는 파일을 하나 더 연다. 실제로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의 증언 영상이다. 화면 속 20대 청년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실적을 못 채우면 맞았고 밥도 못 먹었어요. 도망치려던 친구는 붙잡혀서 손가락이 잘렸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영수는 눈물을 참으며 영상을 끝까지 본다. 그리고 묻는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뭡니까? 관계자는 고개를 젓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물은 24시간 감시되고 출입구는 무장 경비가 지킵니다. 설령 빠져나와도 여건이 없으면 공항에서 막힙니다. 영수는 고민에 빠진다.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됩니까? 관계자는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이곳 경찰들 상당수가 조직과 유착되어 있습니다. 신고해봤자 오히려 정보가 새나가요. 영수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군다. 그때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겁니다. 배달부나 청소부 같은 사람들이요. 돈을 주면 쪽지를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든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습니까? 관계자는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준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현지 브로커인데 신뢰할 만합니다. 비용은 좀 들 겁니다. 영수는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선다. 호텔방에 돌아와 번호로 전화를 건다. 캄보디아어가 들리고 영수는 더듬거리며 말한다. 한국어 하세요? 잠시 후 유창한 한국말이 들린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영수는 상황을 설명한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한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5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영수는 망설임 없이 답한다. 하겠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이틀 뒤 영수는 한 카페에서 브로커를 만난다. 선글라스를 낀 40대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영수를 관찰한다. 돈 가져왔어요? 영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남자는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들 사진 보여주세요. 영수는 민수 사진을 건넨다. 남자는 사진을 찍고 말한다. 이틀 안에 확인해 드릴게요. 그 건물에 배달 가는 사람 알아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영수는 남자의 손을 덥석 잡는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틀 뒤 전화가 온다. 찾았어요. 당신 아들 맞아요. 4층에 있어요. 영수는 울음을 터뜨린다. 살아있구나. 그리고 묻는다.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자는 차분히 설명한다. 일단 아들이 연락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위치를 확인하고 탈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떻게요? 남자는 한마디로 정리한다. 통장을 막으세요. 통장이요? 무슨 통장을 말하는 거죠? 범죄 조직이 아들의 통장을 쓰고 있을 거예요. 우선 아들 명의의 통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통장을 다 막으세요. 영수는 한국으로 긴급 귀국한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간다. 창구 직원에게 급하게 말한다. 아들 명의 통장을 동결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묻는다.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려운데요. 무슨 이유시죠? 영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민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상급자와 상의한 뒤 영수에게 안내한다. 손님 상황은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개인의 통장을 함부로 정지시킬 수 없어요.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법적 절차요? 어떻게 해야 하죠? 타인의 통장을 정지시키는 건 안 되고 압류를 걸 수 있는데 압류를 하려면 소송에서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권한을? 제가 다 안내해 드릴 수는 없고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이건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아드님이 위험하신 것 같으니까 편법이 있는데 해보시겠어요? 영수가 반문한다.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아드님 계좌에 얼마든 돈을 좀 이체하고 잘못 이체한 걸로 사고 처리를 해서 지급 정지를 해보세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주세요.
1시간 뒤 민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된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낸다. 민수야, 아빠가 내 통장 일시 정지시켰다. 연락 기다린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된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 영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영수는 내가 진짜 민수인지 알 수 없으니 영상통화를 하라고 하였고, 영상통화로 민수를 확인한 영수는 캄보디아의 범죄는 모르는 척 그동안 왜 연락을 안 했냐며 아들을 질책하고 반응을 살폈는데, 아들이 경직된 상태로 통화 중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아빠, 통장 압류 좀 풀어주세요. 제가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요.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면 압류를 풀어줄게.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제발요, 저 진짜 바빠요. 통장 풀어주시면 한 달 내에 귀국할게요. 진짜 한 달 안에 한국으로 돌아올 거지? 예, 돌아갈게요. 알았다. 풀어줄 테니까 돌아오기 전까지 연락 잘하고.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영수는 찾았냐며 누군가에게 물었다. 영수의 옆에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상황은 이러했다. 영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통장을 정지시켰을 때 아들에게 연락이 오면 아들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줄 전문가를 찾았고, 아들의 연락 올 때까지 매일매일 그 전문가의 사무실에서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영수는 휴대폰으로 좌표를 받는다. 지도 앱에 입력하자 빨간 점이 찍힌다. 푸놈펜 외곽, 자신이 며칠 전 찾아갔던 바로 그 건물이다. 영수는 주먹을 쥔다. 이제 확실해졌다. 아내에게 말한다. 다시 가야겠소. 이번엔 민수를 꼭 데려올 거야. 어머니는 울먹이며 손을 잡는다. 제발 조심해요. 당신마저 잃으면 전 어떡해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는다. 걱정 마. 이번엔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갈 거야. 영수는 예전 군대 동기에게 연락한다.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친구다. 사정을 설명하자 친구는 즉시 답한다. 내가 사람 3명 보내줄게. 믿을 만한 애들이야. 며칠 뒤 영수는 3명의 경호원과 함께 다시 푸놈펜으로 향한다. 공항에서 이들은 각자 따로 입국한다. 영수는 관광객으로, 경호원들은 사업차 방문한 것으로 위장한다. 호텔에서 만나 작전 회의를 한다. 브로커가 제공한 건물 내부 정보를 펼쳐놓는다. 출입구는 정면 하나, 비상구 하나. 경비는 낮에 3명, 밤에 2명. CCTV는 총 8대. 경호원 중 1명이 말한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브로커가 추가 정보를 전한다. 배달부가 하루 3번 들어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음식 배달할 때만 경비가 문을 열어줘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배달부를 통해 접근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영수는 브로커를 통해 배달업체와 접촉한다. 배달부는 50대 캄보디아 남자로 이미 여러 케이스를 도왔던 경험이 있다. 카페에서 만난 배달부는 영수에게 말한다. 위험해요. 걸리면 저도 죽어요. 영수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낸다. 1,000만 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배달부는 돈을 보고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요. 하지만 한 번만이에요. 작전은 간단하다. 배달부가 음식을 배달할 때 민수를 찾아 쪽지를 전달하는 것. 쪽지에는 간단한 암호가 적혀 있다. 내일 점심 배달 때 숟가락이 부족하다고 말해라. 그때 밖으로 나와라. 아빠가 데리러 간다. 다음 날 아침 배달부는 평소처럼 음식을 싣고 건물로 향한다.
영수와 경호원들은 멀리서 지켜본다. 건물 정문이 열리고 배달부가 들어간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난다. 영수는 초조하게 시계를 본다. 마침내 배달부가 나온다. 차에 타자마자 영수에게 전화를 건다. 전달했어요. 4층 복도에서 민수 찾았어요. 쪽지 줬어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물 안 민수는 화장실에 숨어 쪽지를 펼친다. 아버지의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진다. 아빠가 여기까지 왔구나. 민수는 쪽지를 찢어 변기에 버리고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린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청년들도 모두 지쳐 쓰러져 잔다. 민수는 창밖을 내다본다. 저 너머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배달부가 다시 온다. 건물 안 식당에 음식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든다. 저기요, 숟가락이 부족한데요. 감시자가 짜증스럽게 말한다. 배달부한테 말해. 민수는 배달부에게 다가간다. 배달부는 눈빛으로 신호를 보낸다. 준비됐어? 민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배달부는 감시자에게 말한다. 차에 여분 있어요. 같이 가서 가져올까요? 감시자는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든다. 알아서 해. 배달부와 민수는 복도로 나선다. 계단을 내려가 1층 출입구로 향한다. 경비가 가로막는다. 어디가? 배달부가 숟가락을 보여준다. 여분 가져오려고요. 경비는 민수를 본다. 너는 왜 따라가? 민수는 침착하게 답한다. 저도 배달 도와주려고요. 경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둘을 번갈아 본다. 그리고 문을 연다. 빨리 갔다 와. 문이 열리고 뜨거운 햇살이 쏟아진다. 민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뛴다. 배달 트럭으로 걸어가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든다. 민수는 그 사람을 본다. 아버지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민수는 울음을 참지 못한다. 배달부가 재촉한다. 빨리요. 민수는 트럭을 향해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길을 건넌다. 뒤에서 경비가 소리친다. 아, 어디가? 민수는 뛰기 시작한다. 아버지도 달려온다. 두 사람은 길 한가운데서 부딪히듯 끌어안는다. 아빠, 민수야. 하지만 감격도 잠시 건물에서 여러 명이 뛰쳐나온다. 경호원들이 차를 몰고 와 급정거한다. 타세요. 영수는 민수를 차에 밀어넣고 함께 탄다. 차가 출발하지만 오토바이를 탄 조직원들이 쫓아온다. 뒷좌석에서 영수는 민수를 꽉 안는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수는 아버지 품에서 흐느낀다. 차는 푸놈펜 시내로 질주한다. 뒤에서 오토바이 세대가 따라붙는다. 경호원 한 명이 뒤를 확인하며 소리친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운전하던 경호원이 핸들을 급하게 꺾는다. 차는 좁은 골목으로 진입한다. 노점상들이 놀라 비켜나고 오토바이들도 방향을 바꿔 쫓는다. 영수는 민수를 꽉 붙잡는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빠, 저 사람들 총 있어요. 경호원이 차분하게 답한다. 걱정 마세요.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차는 큰 길로 나와 공항 방향으로 향한다. 하지만 오토바이들은 끈질기게 따라온다. 한 명이 차 옆으로 다가와 무언가를 꺼낸다. 총이다. 엎드리세요. 경호원의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린다. 뒷유리에 금이 간다. 영수는 민수를 바닥으로 눌러 보호한다. 경호원이 창문을 열고 경고 사격을 한다. 오토바이 한 대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나머지 두 대는 계속 쫓아온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한다.
속도를 높이지만 오토바이들도 따라붙는다. 경호원이 말한다. 공항까지 20분 남았습니다. 버티세요. 영수는 핸드폰으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건다.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무장 조직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사관 직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답한다. 지금 즉시 현지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공항 직원들에게도 알리겠습니다. 차는 공항 입구에 도착한다. 하지만 오토바이들도 따라 들어온다. 차에서 내린 영수와 민수는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터미널 안으로 뛰어든다. 공항 로비, 사람들이 놀라 비켜선다. 오토바이를 버린 조직원 2명이 뛰어들어온다. 경호원들이 막아서고 격투가 벌어진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친다. 한 조직원이 칼을 꺼낸다. 경호원이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칼을 떨어뜨린다. 다른 조직원이 영수에게 달려든다. 영수는 민수를 뒤로 밀고 주먹을 휘두른다. 조직원의 턱에 명중하고 그는 비틀거린다. 순간 공항 경비들이 달려온다. 무슨 일이야? 멈춰. 경호원이 소리친다. 저 사람들이 우릴 납치하려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 확인해 보세요. 경비들이 조직원들을 제압한다. 하지만 한 명이 빠져나가 다시 영수에게 달려든다. 영수는 피하지 못하고 주먹을 맞는다. 아빠. 민수가 소리치며 조직원을 밀친다.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지고 경비들이 완전히 제압한다. 영수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른다. 민수가 아버지를 부축한다. 괜찮으세요? 영수는 웃으며 답한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주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상황을 찍고 있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간다. 한국인 부자가 캄보디아 공항에서 조직원들과 격투를 벌이는 장면. 해시태그가 달린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아버지의 사랑, 구출작전.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공항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을 정리한다. 영수와 민수는 조사를 받기 위해 공항 경찰서로 이동한다. 경호원들도 함께 동행한다. 경찰서에서 영수는 모든 상황을 설명한다. 아들이 취업 사기로 끌려와 감금당했고 자신이 직접 구출했다고. 경찰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증거가 있습니까? 영수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준다. 브로커와의 통화 내역, 건물 사진, 민수와의 영상 통화 기록. 경찰은 서류를 작성하며 말한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출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수는 절규한다. 우린 피해자입니다. 왜 우리를 붙잡습니까? 그때 한국 대사관 직원이 도착한다. 지금 한국에서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주목하고 있고요. 본국 정부에서 즉시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공항 경찰서 조사실,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대사관 직원 사이에 긴장감이 흐른다. 경찰은 영수와 민수를 폭행 혐의로 억류하려 하고 대사관 측은 정당방위였다며 즉각 송환을 요구한다. 밖에서는 현지 한인 교민들이 모여 항해 시위를 벌인다. 한국인을 보호하라. 피해자를 풀어줘라. 경찰서장이 나와 상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과 따로 대화를 나눈다. 한국 정부의 압박과 SNS로 퍼진 영상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 서장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알았습니다. 출국을 허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대사관 직원은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영수와 민수는 풀려나 대사관 차량에 오른다. 경호원들도 함께 공항으로 향한다. 공항 로비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다. 한국 언론사들이 긴급 파견한 취재진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어떻게 아들을 찾으셨습니까?
조직의 보복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영수는 카메라를 향해 침착하게 말한다. 제 아들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저곳에 갇혀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다.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한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영수는 뒤를 돌아본다. 저 너머 어딘가에 아직도 갇혀 있을 청년들을 생각한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푸놈펜 시내가 멀어진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는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영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몇 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입국장 밖에는 더 많은 기자들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달려온다. 민수야. 세 사람은 껴안고 온다. 카메라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는다.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톱으로 다룬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실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아버지의 용기 있는 구출 작전이 성공하면서 현지에 갇힌 한국인들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영수와 민수의 인터뷰가 나온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진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청년 실업과 손쉬운 해외 취업 광고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다.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피해자 명단을 파악해 구출 작전을 펼치기로 한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의 방을 정리한다. 먼지 쌓인 책상, 오래된 옷들. 민수는 샤워를 하고 나와 거울을 본다. 수척한 얼굴, 상처 자국들.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차린 음식을 먹는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밥. 너무 익숙한 맛에 민수는 또 운다. 영수는 조용히 지켜본다. 며칠 뒤 민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다. 상담사는 부드럽게 묻는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하루 14시간씩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 전화였어요. 거부하면 맞았고 탈출하려던 사람은 죽었어요. 상담사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천천히 치유해 나가면 됩니다. 민수는 상담을 마치고 나와 공원을 걷는다. 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걷는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본다. 영수가 말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한다. 다른 사람들 구하고 싶어요. 저처럼 속은 사람들이요. 영수는 아들을 본다.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빠가 도와줄게. 민수는 회복 중에도 인터넷 카페를 만든다. 캄보디아 피해자 가족 모임. 자신의 경험을 올리자 댓글이 쏟아진다. 저희 아들도 연락이 끊겼어요. 동생이 같은 방식으로 끌려갔어요. 도와주세요. 영수는 이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우리 아들만이 아니었구나. 부자는 함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 10가족이 모인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SNS 광고를 보고 떠난 자녀, 끊긴 연락, 무관심한 당국. 한 어머니가 울먹인다. 경찰은 성인이라 찾아줄 수 없대요. 대사관은 현지법을 따라야 한대요.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직접 가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혼자는 위험합니다. 함께 움직여야 해요. 모임은 정기적으로 열리고 점점 규모가 커진다. 언론도 주목한다.
한 시사 프로그램이 특집으로 다룬다. 캄보디아 인신매매의 실체. 민수가 인터뷰에 나와 증언한다. 저를 포함해 그 건물에만 50명이 넘었어요. 대부분 20대였고 탈출은 불가능했어요. 매일 폭행이 있었고 여자들은 성폭행도 당했어요. 방송이 나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폭발한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다.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외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여 피해자 전원을 구출하겠습니다.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지에 파견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캄보디아 정부는 협조적이지 않다.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영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로비를 한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의원들은 안타까워하지만 외교 문제라 쉽지 않다고 말한다. 답답한 영수는 다시 캄보디아행을 준비한다. 이번엔 피해자 가족 5명이 함께하기로 한다. 민수도 동행한다. 아빠, 전 이번엔 안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도움이 될 거예요. 영수는 고민하다 허락한다. 하지만 위험한 곳엔 절대 가지 마라. 일행은 푸놈펜에 도착해 한인회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민수가 갇혀있던 건물을 다시 찾아간다. 하지만 건물은 텅 비어 있다. 조직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다. 한인회 관계자가 설명한다. SNS의 위치가 노출되면서 조직이 흩어졌어요. 지금은 더 외곽으로 숨었을 겁니다. 영수는 주먹을 쥔다. 또 원점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민수가 제안한다. 제가 다시 미끼가 될게요. SNS에 구인 광고 보고 연락하는 척하면서 위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영수는 단호히 거절한다.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결국 민수는 가짜 신분으로 구인 광고에 지원한다. 며칠 뒤 연락이 온다. 푸놈펜 외곽새 주소로 오라는 것이다. 영수와 일행은 그곳을 미행한다. 과연 새로운 건물이 나타난다. 이번엔 더 깊은 정글 속이다. 민수는 들어가지 않고 아프다는 핑계로 빠져나온다. 하지만 위치는 확보했다. 영수는 이 정보를 한국 대사관과 국제인권단체에 제보한다. 동시에 SNS에도 공개한다. 국제적인 압박이 시작된다. 마침내 캄보디아 경찰이 움직인다. 한국 경찰과 합동작전을 펼쳐 건물을 급습한다. 30명이 넘는 한국인이 구조된다. 영상은 전 세계로 퍼진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국경을 넘어 도주한 뒤다. 구조된 청년들은 한국으로 송환된다. 인천공항 입국장, 가족들이 울며 아이들을 맞는다. 뉴스는 연일 이 장면을 보도한다. 하지만 청년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대부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사람을 피한다. 영수와 민수는 이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모금 운동을 시작하고 기업들의 후원을 요청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 6개월 뒤 서울 외곽의 작은 센터가 문을 연다. 심리 상담, 직업교육,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민수는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한 청년이 민수에게 묻는다. 형은 어떻게 극복했어요? 민수는 창밖을 보며 답한다. 아직도 극복 중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전 형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영수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한다. 한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실업, 사회 안전망 부재, 국제 범죄 조직, 이 모든 게 얽혀 있어요.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앵커가 묻는다. 지금도 캄보디아에 갇혀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영수는 단호히 답한다. 있습니다. 우리가 구출한 건 일부일 뿐입니다. 아직도 수백 명이 그곳에 있어요. 방송 후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장관들이 출석한다. 야당 의원이 추궁한다. 정부는 이 사태를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몇 명이나 희생되어야 움직이십니까? 장관들은 답변에 궁색해 한다. 결국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해외 취업 사기 방지법, 허위 광고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된다. 하지만 범죄 조직은 교묘해진다. 이제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로 활동 무대를 옮긴다. 영수는 한숨을 쉰다. 끝이 없구나. 어느 날 저녁 영수와 민수는 센터 옥상에 올라간다. 서울 야경이 펼쳐진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인다. 민수가 말한다. 아빠, 그때 통장을 끊지 않으셨으면 전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어요? 영수는 별을 보며 답한다. 읽음 표시 때문이었어. 내가 메시지를 읽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 믿었지. 민수는 아버지를 본다. 고맙습니다, 아빠. 다시는 아버지를 울리지 않을게요. 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린다. 너도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겠지. 그때는 오늘을 기억해라.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 화면은 천천히 밤하늘로 향한다. 별들이 반짝이고 그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이어진다. 2025년 기준 캄보디아에 불법 억류된 한국인은 최소 3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아직도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